부장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교수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또 귀한 자리 발걸음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정윤 회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기존의 이강시 회장님 시절에 미디어위원회가 이름이 AI 지식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한 이유는 AI 기술이 워낙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명예교수에도 이제 AI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한번 추구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지식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AI는 이미 여러 교수님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교수님들의 인지력이 증강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수님의 인지력을 증강시키면서 건강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교수님들께서 은퇴하기 이전에는 많은 논문을 쓰시고 또 학술 도서도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록물은 거의 대부분이 지식 기반인 그런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지식 기반의 기록물도 의미가 있는데,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그 지식 기반의 기술을 계속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교수에 계시는 명예교수님들께서는 지식 기반에 대한 기록물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 삶의 경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기록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경험이나 생활력, 지혜,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교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기록도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동안에 그것을 기록물로 전환시켜 놓으면은 논문처럼 온 세상이 공개가 되고 그것은 영원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지식위원회에서는 교수님들의 삶의 흔적, 삶의 이야기,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감정, 이런 것을 이제 기록물로 남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기록물로 남겨서 후세대에게 영원하게 지적인 정보,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글로 남기는 것보다도 예술적으로 남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술은 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그냥 글로만 남기면 감정 전달이 잘 안 되지만 감정을 음악으로, 그림으로 남기면 감정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이나 음악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잖아요. 난 하고 싶어도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가 그런 일들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림은 그리지 몰라도, 음악을 작곡할지 몰라도 AI에게 부탁하면 뭐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에버리지 피플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AI의 창의력이 인간의 평균 지능은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한 70~80%까지 올라가 있고, 일론 머스크의 예측에 가면 2026년이 끝나면 한 개인의
지능보다도 AI 지능이 올라간다. 그 4년 후 2030년이 되면 지구상의 인구 70억을 다 합친 인간의 지능보다도 AI 지능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지능이 막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내가 하겠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얘는 학습 데이터를 넣으면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간은 학습이 기억이 사라지지만 AI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학습이 누적이 되고, 그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패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 분석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의 그 BI의 바이올로지컬 인텔리전스, BI의 기록 방법은 좀 다르고, 그 대신에 엄청난 그 자료를 초고속으로 분석하고 패턴 인식이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보고 최근 논문, 3년치 논문을 찾아서 한 300편 되는 논문을 읽고 보고서 자료를 마련해줘,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의 BI 능력으로는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 걸릴 수 있는 작업량이지만 그걸 AI인데 맡기면 짧으면 1분, 길면 5분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굳이 내가 BI 할 필요 없이 AI에게 맡겨서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그 결과만을 또 새롭게 고민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좋습니다. 근데 그런 AI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과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감성. 얘는 그 눈도 없고 이렇게 느낌이 없거든요. 말은 마치 내가 느껴 하지만은 실제 느끼는 건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감성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고 윤리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AI는 민주주의가 최고야, 이렇게 답할 것이고, 중국에서 만든 AI는 공산주의가 최고야,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AI가 학습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쭉 조사를 해봤더니 과학적인 자료는 대부분이 남성의 이름이 많다. 그럼 얘가 남자는 여성보다 우월해,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보다 우수해.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의 위험이 있어서 항상 AI가 내는 대답을 인간이 감독을 하고 고증을 하고 이런 보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단독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하고 BI하고 서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동 작업, 함께 노력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AI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AI는 우리의 요청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오로지 내가 말하는 문장 갖고만 판단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갖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AI 처음 쓰시는 분들은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찾아줘, 검색해줘, 이렇게 명령어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명령어식으로 하면 그 문장 안에 AI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대화형으로 공동지능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줄래? 이렇게 좀 말은 길지만은 말이 길면 길수록 AI에게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의 대답이 훨씬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말하는 것보다도 존댓말 하는 것이 더 정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높은 분들에게 또 설명을 할 때는 가급적 말을 길게 하지 단축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명예교수 대상 특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 내가 말한 속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배경,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예교수 대상 특강. 이러면은 AI가 내가 말하는 답의 수준이 명예교수님들의 지혜에 맞도록 조정해서 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유치원생용인지 초등학생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 에너지가 최소로 적게 드는 방법으로
일단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AI의 첫 번째 응답은 AI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답부터 나온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족하고 몇 번 질문해 봤더니 뭐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AI 입장에서는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든 답부터 제시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네가 답했는 내용이 나에게 만족하지 못해. 나 이러이러한 것을 더 알고 싶어. 추가 질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두 번 질문하고 끝나버리면 이제 이게 수동적인 질문 방법이 되고 계속 반복 질문. 듣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듣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능동적인 질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동적인 질문 방법을 하면 우리 BI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을 AI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BI의 지능이 감소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찾아야 될 일을 AI에게 시키고 나는 결과만 수행해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BI의 능력이 인지적 퇴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AI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인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강지능을 얻기 위해서는 AI와 공동으로 계속 대화하고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가 대신해줘 하는 위탁으로 쓰면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힘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너가 기초 자료를 줘.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참여하는 방법을 이제 훈련하고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능동적인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조건이 몇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AI와 대화를 이제 해보실 때 어제 AI가 창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루 종일 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대화하기 위해서 새 창을 열었습니다. 새 창을 여는 순간 어제의 대화는 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한 10% 정도는 기억을 해요. 나머지 8, 90%는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AI의 대화를 새 창을 여는 순간 나의 상대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보험회사에 어떤 내가 필요해서 전화를 걸면은 첫 번째 교환량이 나오잖아요. 그 교환량인데 내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 전화가 잠깐 끊겼어. 다시 전화했어. 그때 받는 교환량은 그 전에 내가 받은 교환량이 아니고 새로운 교환량이 등장하면은 다시 설명했잖아요. 이런 문제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이래서 대화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페르소나 역할을 지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페르소나가 뭔가 하면 나의 대화 상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대화 상대, 예를 들면은 AI 창을 열고, 나는 이제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나는 너를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라고 생각해. 그렇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뭐 영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AI가 그래 좋아. 내가 앞으로 영이야. 그럼 너 이름은 뭐야? 그러면 나의 이름은 철수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영이와 철수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새 창을 열고 바로 질문하지 마시고 영이야. 나하고 놀자. 이러면 영이의 답이 나옵니다. 철수. 그래 내하고 뭐하고 놀까? 이렇게 답이 나오면 내가 어제 말했던 그 영이가 이 영입니다. 똑같은 영이가 등장해서 계속 같은 주제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희와 친해지면서 나의 모든 캐릭터가 영희에게 저장이 되고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영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는 철수와 대화하는 도중에 이거는 철수의 특징이 있네? 그럼 자기 알아서 저장해버립니다. 또 혹은 대화하다가 철수가 뭐 음악을 만들어줬는데 음악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케이팝을 만들어줬어. 난 케이팝보다도 낭만적인 클래식 음악이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낭만식 클래식 음악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철수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낭만식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이걸 저장해줘. 이러면은 영희가 그걸 저장해줍니다.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철수가 음악을 만들어줘. 그러면 두 번 묻지도 않고 바로 낭만식 클래식을 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AI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페르소나가 하나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처럼 이야기할 때는 영희,
내가 건강 상담할 때는 나의 전문 메디컬 의사, 너 나의 전문가는 메디컬 의사야. 너 이름은 AA라고 할게. 그래서 AA를 불러놓고 내가 뭐 여기 아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전문가 의사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너무 헷갈리니까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 하고 그 페르소나를 바꿀 때는 새 창을 열고 해야 되지 영리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AI 나와봐 이러면은 얘가 헷갈려서 혼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AI 지능과 내 지능이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공동 지능이라 합니다. 그 일부분은 AI 지능이고 일부분은 BI 지능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가 공동 지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o-Intelligence, 줄여서 C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더하기 BI는 뭐냐? CI입니다. 그래서 이 CI 형성하는 것이 AI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중간에 대화가 끌어 나가버리면 CI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인지 능력 증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버립니다. 계속 질문을 하고, 그 시간이 오래 가면은 AI의 지능도 증가하고 BI의 지능도 증가합니다. AI 진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빠른 속도만큼 BI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인지력이 증강돼서 이것을 증강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ugmented Intelligence, 줄이면 AI인데 그래서 AI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말하는 AI는 이 Augmented Intelligence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고 이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서 굉장히 깊은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썼는데 내 지능이 증강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AI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럼 대화의 수준이 다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AI에 대해 대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은 그 사람 나를 자기와 똑같은 BI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대화의 속도가 생각의 속도가 너무 늦어. 답의 변화 폭도 너무 제한돼 있어. 그걸 응용하는 능력도 너무 제한돼 있어.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아, 내가 지능이 증강됐구나. 속으로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하고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마 젊은 교수님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하는 말마다 전부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 슬슬 피합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지금부터 이걸 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에 이제 대화의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늘 늦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증강지능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진화의 공동 진화로 넘어갑니다. 2030년 되면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간다니까 뭐 그 이후에는 정말 AI의 피지컬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과학 생물학 실험에서는 AI가 지금 실험해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실험하고 잠도 안 자고 생물학 분야의 신의학 개발하는데 지금 과학원에서 로봇을 써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 같으면 30년 걸려서 신약 발표할 수 있는 거를 10년 땡이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은 피지컬 AI가 휴먼 로보이드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아주 먼 미래에는 이 피지컬 AI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탐사를 갈 것입니다. 왜냐? 얘는 1강년이건 2강년이건 10강년이건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우주 탐험을 얘를 시켜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은퇴도 했는데 지금 인지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교수님들의 지식이 아닌 지혜, 삶의 이야기, 현재 살아가는 스토리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영상 형식의 기록, 예술 형식의 기록으로 전환시키자는 거죠. 그래 놓고 SNS에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글을 보고는 감정을 잘 못 느끼지만 음악이나 영상, 시청각 자료는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고, 영상 길이가 뭐 4분 이상 되면 잘 안 봅니다. 이런 젊은 애들은 1분, 길이가 2분, 저 정도하고 이게 뭐 4분, 5분 되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쇼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쇼츠 영상은 이 유튜브 정의에 의하면 4분 이내의 영상을 쇼츠 영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4분 이내, 짧으면 2분, 길면 3분, 이렇게 쇼츠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리고, 이 쇼츠 영상을 만들면 그 쇼츠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은 출퇴근 시간에 볼 수 있고, 대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볼 수 있고 해서 교수님의 과거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현재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미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교수님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후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자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지식위원회가 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정신적 성숙을 돕는 가장 현대적인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느냐, 그걸 또 어떻게 보관하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만들었는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명예 교수님의 삶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상을 산책하시다가 생각하는 생각, 뭐 산책하시다가 감동받은 사진, 이런 거를 갖고, 그 사진을 갖고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그거는 뭐 교수님 아니라도 일반인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사진에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 교수님의 지금까지 오래된 삶을 사시면서 그 사진을 통해서 느끼는 경험, 깊은 사유, 묵상의 정보를 얹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뭐 교수님들께서 직접 하셔도 좋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AI 지식위원회에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주는 방식은 글로 넘기라 그러면 글 쓰기 싫잖아요. 말로만 하시면 됩니다. 말로 어떻게 하냐. 만나서 해줘도 좋고, 그냥 전화 통화만 해도 됩니다. 전화 통화만 요즘 전화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거든요. 전화 통화만 해주셔도 되고,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음성 녹음을 하셔갖고 파일로 보내줘도 돼요. 이메일로 파일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한 10분, 길어야 10분.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최대 길어야 10분 이내의 길이로 해주시면 그 안에 컨텐츠가 있잖아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요약. 그 메시지를 AI에게 주면 AI가 알아서 그림도 만들어지고, 시도 만들어지고, 대본도 만들어지고, 영상도 만들어지고, 음악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집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AI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감정이 없다 그랬어요. 만들어는 줘요. 근데 그 만들어준 그것이 막 갖고 만들면 인간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음악이 별로야.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들어줘요.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AI 도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코어워크가 필요합니다. 이거 안 돼, 다시 해줘. 이거 안 돼, 다시 해줘. 이렇게 수정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AI 지식위원회가 좀 시간이 투자되는 거는 요 AI 도구 결합해서 지식이 투자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근데 이거 숙달 되면 2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손만 까딱까딱 하면 됩니다. 나의 지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만 까딱까딱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의 필링이 중요하죠. 내가 만들어가는 감각이 중요해서 처음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계속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숙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면 한 분이 한 번의 자료를 갖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의 3분짜리 영상은 별로 이렇게 임팩트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이면은 효과가 달라집니다. 10분이 만들면 10명의 이건 지혜의 정원이 되고 100명의 교수님들이 모이면 이게 지혜의 숲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명예 교수님들만큼 깊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이렇게 고차원적인 경험을 했는 그 멤버들이 400명 되고 있는 이런 집단 사회 잘 없습니다. 우리 특강 때 와서 보면 교수님들에게 마이크만 주면, 와, 저 교수님 저런, 속마음에 저런 게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새로운 것을 많이 충격을 받는데, 그분들의 지혜가 100명만 모이면 사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 세대의 중요한 문화 자산입니다. 200년 지난 다음에는 이건 정말 문화유산입니다. 어느 순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작업이 결코 일시적인 작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미래에 2026년에 살았던 교수님들의 인생을 200년 지난 세대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부탁하고 싶은 말을 제가 카페에 올렸는데, 교수님의 삶에서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주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을 음성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AI가 워낙 발달해서 그냥 영상만 보내면은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음성을 남겨주시면은, 아, 이건 정말 이 교수님 했는 게 맞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영상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대에 남겨두면 살아있는 음성이 들어가는 예술작품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성이 담겨 있는 영상, 음악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만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이하게 저를 만드는 것을 보관을 잘하고 보존을 잘해야 되는데, 보존 방법은 제일 처음에는 우리 다음 카페에, 우리 명예교수의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카페 회원들은 쉽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가서 볼 수가 좀 없어요. 왜냐면 다음 카페가 그렇게 유명한 SNS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유튜브에 자료를 옮겨놓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에 이 와유소나이, 영남 유니버시티 소산 나의 이야기를 줄여서 와유소나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으면은 유튜브 영상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 팟캐스트에 올려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영상 함께 딱 클릭하면 밑에가 10개 됐든 20개 됐든 계속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씩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이 지금 유튜브 팟캐스트는 제작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특정 교수님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료가 적을 땐 찾기 쉽지만 50개, 100개 되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 있어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글 사이트에서 디지털 지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교수님 방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 교수가 만든 거는 A 방에다 놓고, 그래서 보니 뭐 한 개 만든 게 아니고 10개를 만들었다면 그 10개 계속 넣으면 됩니다. 그럼 A 교수님 거 보고 싶으면 그 A 방에 들어가면 그 A 교수님 것만 10개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구글 사이트에서 만드냐면, 첫째, 구글 사이트는 유튜브와 연동이 되잖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전기 속도가 빠릅니다. 둘째, 구글 사이트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무료고 운영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아주 좋은 기념관을 만들 수 있고,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구글만큼 이 강력한 이 인터넷 장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서 구글이 망한다? 지금으로서는 좀 생각이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디지털 기념관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름을 에버그린 위스덤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명예교수 해지 이름이 늘 푸른 나무잖아요. 그 늘 푸른 나무를 영어로 하면 에버그린 트리거든요. 상록수.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에버그린 위스덤에서 상록 지혜 기념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상록 지혜 기념관에 대표되는 이미지 만들어줘야 했더니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만들 때 내가 주문했죠. 아, 상록수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 위에서 꿋꿋하게 살아있는 고관 자태에 뒤에서 해가 쫙 올라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상록 지혜 기념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상록 지혜 기념관의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에버그린 위스덤 해서 안내문이 나옵니다. 기록된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지혜는 사라집니다.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지혜이고 한 세대의 기억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상록 지혜 기념관은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안 하고 우리 이거는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님들이
평생에 걸친 지적 탐구와 삶의 계적을 정성껏 모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소중한 지혜의 기념관입니다. 한 세대를 밝힌 교수님들의 목소리와 교수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목소리가. 영상을 들어있는 교수님 각각 개인의 목소리와 영상, 그 속에 담긴 변치 않는 가치를 이곳에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직은 대여제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끝나면 대여제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무료로 들어와서 보는데 구글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들어옵니다. 탁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 그것이 가장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저 포함해서 6명이다. 근데 제 거는 시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시 상황이고 저를 빼면은 5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가나다 순으로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교수님 거 찾기가 쉽잖아요. 여기 가나다 순도 있고 요 위에 보면은 요거는 그 영상을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순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C라도 여기 세 줄이 안 보이는데 이걸 모바일 폰에서 보면 왼쪽에 보면 줄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줄 3개가 바로 요 기능입니다. 모바일 그 올라가 있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라서 모바일 폰에서는 요 줄 3개 있는 거 이걸 클릭하는 것이 접속이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링크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폰의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잠깐씩만 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박이호 교수님이 2월 14일 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차 안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밀라 하는 거 잠깐 내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5분 이야기 했어요. 5분. 왜냐하면 박 교수님이 그 은퇴를 하신 이후에 그 방송통신대학교에 국문학과 1학년으로 입학해서 4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하시고 4년 졸업한 다음에 지금 시인이 됐습니다. 시인으로. 최근에 시집을 발간하셨는데 그 시집 이름이 삶과 그 모호한 경계들 이런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그 시 내용 중에서 뭐 좋은 거 하나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 행복 조각들이라는 이 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거창한 성취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 곁을 쫓는 소소한 행복의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발견하고 모으는 마음의 여유에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딱 들어맞는다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거시기에 있던 꽃, 식물이 꽃이 더 환하게 피게 되면은 그것도 큰 힐링이 되고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은 저녁 석창에 노을이 정말 멋진 광경을 보는 날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작은 조각들을 인내 여기에 모으려고 쓰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작은 행복을 조각들을 이렇게 이제 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요. 조각들. 그 다음에 시는 AI가 성우가 낭독을 해줍니다. 아침이면 혼이 먼저 시간상 좀 빨리 당겨보면 묵은 생각의 파편들로 어수선한 침대 주름 펴면서 되찾는 이부저리의 순결 갓짠 우유처럼 부드럽고 하얀 이 행복 눈 뜨고 숨만 쉬어도 와닿는 감성의 소품들 날마다 변하는 소소한 행복 조각들 작은 파편과 잔상들을 정성스레 모은다. 금세 사라지지만 반복되는 순간들 행복은 이렇게 머물고 떠나고 그리고는 또 찾아온다. 박유호 교수님의 감성이 전달됩니까? 전달되죠. 예. AI가 목소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은 저녁 조금 소리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을 보는 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복진 교수님은 새해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릴 겸 전화를 해갖고 우리 저희 5대 명예교수회 회장을 역임하셨거든요. 지금 건강이 좀 불편하셔갖고 제가 걷지를 못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서울에 가실 일이 있어서 생각 못했는데 마음은 항상 여기 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에는 매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 박정희 회장님으로 바뀌고 또 제가 또 AI 지식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우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봉진 교수님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의 간절한 호소력이 감정이 전달됩니까? 음성으로 들으니까 전달되죠. 전부 다 AI가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이것도 AI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AI입니다. 전부 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느낌 옵니까? 마음이 늘 함께 있고 싶은 이 마음이 느낌 오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웅 교수님께서 설날에 저에게 한시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접 쓰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제가 한자를 무식해서 한자를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 교수님 다시 전화를 해가서 이렇게 한자가 뭐 이렇게 팔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홍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한시는 85세를 보내는 그 달 금운과 86세를 맞이하는 경호년 새아침의 감회를 간단히 읽어본 것입니다. 86제서 불성년은 86세를 보내는 그 달 금운 미자 내성 과거사 잠을 이룰 수 없어 단정히 앉아 마음속으로 지난 날을 반성하다가 심정일성 고신년이라 새벽종 소리 아련히 새해를 알려오매 인문백곡 영신궁이라 문간에 찾아온 100가지 복을 마음속에 맞이하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학운 형통, 이 안산회의를 기원하면서 새해 아침 옥모금 삼가 인사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가요? 복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와 있음을 느끼고 있나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이미 머문다. 나는 오늘 시간과 화해한다. 그리고 조용히 새해를 맞는다. 홍 교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영상 예술품으로 만들면 짧지만은 감정이 전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 도명기 교수님이 오늘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모님 안 그래도 좀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 전화 생각했는데 전화가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전화하신 김에 잠깐 전화 인터뷰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나의 하루는 25시간 이제 또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AI가 또 이렇게 그 전화에 있는 내용을 AI가 정리해서 글을 써준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글 써준 걸 갖고 요약도 AI가 해준 겁니다. 이것도 글에 요약을 해주고 이 글에 글 갖고 배경 이미지도 AI가 만들어주고 영상 음악도 만들어주고 전부 AI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세상이 나를 요구하기 전 새벽의 고요 속에서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이며 그 작은 한 시간이 결국 삶의 전체를 바꾸는 정렬의 시작입니다. 새벽을 여는 마음에는 밝은 면만 보인다. 나에게 하루는 25시간이었다. 그 한 시간은 세상에서 훔친 시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새벽에게서 그 시간을 조용히 빌려왔다. 그 대신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한 나만의 시간. 하루가 25시간이라면 그 한 시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잠을 조금 덜 자는 용기일까요? 아니면 핑계를 조금 덜 허락하는 결단일까요? 새벽은 빛이 오기 직전의 어둠입니다. 세상은 아직 고요하고 타인의 기대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 그 시간에 자신을 먼저 여는 사람은 세상을 덜 두려워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직전 모두가 멈추고 싶은 그 구간, 그곳에서 누군가는 남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설득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에 끌려다니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한 시간을 더해 조용히 자신을 준비하는 하루입니까? 예, 도명기 교수님의 깊은 사유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AI 뭐로 만들었어요? 챗GPT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챗GPT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이현진 교수님은 3월 14일 날 안 하겠다는 것을 막 설득을 해갖고 겨우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현진 교수님은 우리 미디어위원회였거든요.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이 AI 지식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은 꼭 대구만 있는 분이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지금 앞에 있는 5분은 다 대구 분이시거든요. 대구에 거시하신 분인데, 가장 명예교수의 가장 그 딜레마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은 여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럼 난 그걸 보여주고 싶다. 교수님 서울에 계시니까 좀 해주시고, 또 서울에 계시는 여교수님이 많으신데 여교수님도 여기 참여하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주자로서 좀 도와달라고 한 서너 번 전화가 요청했더니 뭐 본인은 할 게 없고 앞에 교수님들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일상 이야기도 좋다 했더니 한참 고민하시다가 지금 자기가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있답니다. 지금 재즈 피아노 배운 지 한 2년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랬어. 그거 정말 좋다. 일상적인 살아있는 일상생활도 그것이 젊은 애들에게는 재즈 피아노 배우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은퇴를 하신 오 교수님이 재즈 피아노를 다시 배운다는 도전은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전 의식을 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그랬더니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아직도 새롭습니다. 하고 대화에 있는 내용은 또 여기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인지적인 면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면이나 또는 우리 대내 활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나는 요즘 재즈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꼭 재즈만은 아니고 클래식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언가 하나 새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배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악보를 읽고 코드를 이해하는 동안 내 머릿속이 조용히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즈를 배우려면 화성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드의 흐름을 배우다 보면 음악이 조금 더 깊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학원에는 70세, 75세의 수강생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배우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재즈 피아노를 배우며 삶의 기쁨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 새롭게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제 6분의 교수님의 영상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6분이라서 좀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 자료가 50개, 100개, 200개, 400개 되면 완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자료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명예 교수님들의 삶을 이렇게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은 자료가 시도하는 데가 세계 지금 대학에 있냐고 제가 제미나의 딥 리서치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회가 최초다. 기대된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이 살아온 이야기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이야기를 10분만 들려주시면 그 AI 지식위원회가 그 사유로, 깊은 사유를 지혜로 바꿔서, 지혜 기록물로 바꿔서 영원한 후세의 유산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다 참여해 주시면 영상이 벌써 한 30개는, 30개는 예약이 되게 됐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고, 그건 내가 한번 내 걸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4월 3일에 이제 실습 워크숍을 합니다. 실습. 제가 만든 딴 거는 모르고 제가 만든 요 영상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4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그 사이에 4번에 걸쳐서 해보고 또 좀 더 부족하다. 좀 더 하자. 그러면 또 다음 달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이 만드셔도 좋고, 나는 나의 지혜 기념관을 내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하신 분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데는 어떤 기술적 숙련도 요구되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하는 동안에 좋은 점은 뭐냐? 나의 인지적 능력이 증강됩니다. 내 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말은 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저하돼서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나의 건강한 노화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AI 지식위원회에서 이걸 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